이 고기를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다 그런다면 과연 이거를 제값 내고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학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컨텐츠 돈마호크, 뼈등심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그 부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에게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돈마호크 또는 뼈등심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대한 정보 영상 컨텐츠인데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이 부위에 대한 올바른 구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뼈등심이라는 부위가 왜 소비자들에게 호불호가 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뼈등심 원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고기는 뼈등심 원물 중에서도 등심이 더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오리지널 뼈등심은 요 등갈비가 붙어있는 쪽, 딱 이만큼이 뼈등심인데요. 우리가 돈가스로 많이 해먹던 그 등심, 이 등갈비를 제외하고 이만큼 붙어있는 긴 한 덩어리가 등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등갈비 뼈가 붙어있어서 뼈등심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이 뼈등심이라는 부위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대략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부위가 탄생한 건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위를 스테이크 용도로 많이 다루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깃집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을 뿐 이미 10여 년 전에도 레스토랑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뻑뻑한 그냥 돈가스 그런 고기라고 알고 있던 등심을 레스토랑에서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고깃집은 다루기가 어렵고 레스토랑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칫 퍽퍽할 수 있는 등심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고깃집과 레스토랑의 그릴링 테크닉 차이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뼈등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고급 돼지 품종들이 그 당시 매우 한정적이었고, 숙성 기술도 지금처럼 시스템화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20년 오래전부터 뒷다리나 돼지 등심 같은 부위를 구이용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시도를 해왔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번번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돼지의 품종이 좀 다양해지고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는 만큼 돼지도 맛있게 키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숙성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드라이에이징이라든지 어떤 뭐 빙장 숙성이라든지 일반 백돼지여도 고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즉 구이용으로 어려웠던 부위들의 마블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구이용으로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좋은 품종을 사용하고 뼈등심을 정말 맛있게 고급화시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형성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특정 제품이 수요가 많아지고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저품질 제품들로 전문성도 없이 무작위로 판매하여 시장을 파괴하는 업체들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육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수요가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업체들에서 뼈등심을 판매해야 되는 올바른 지식을 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뼈등심을 판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뼈등심이 생산될 때 이 등심 쪽에는 뼈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기준으로 일자로 대부분 이렇게 쳐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등심 근육밖에 없는 아래쪽에 뼈등심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위쪽에 가브리살도 붙어 있고 등심 근육도 작고, 뭐 소로 따졌을 때는 이제 새우살이죠. 이렇게 꽃등심의 원형이 보이는 가장 맛있는 쪽에 뼈등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뼈등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맛 차이가 2배가 아니라 한 10배 정도 날 정도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삼겹살을 예로 들면 맛있는 갈빗대가 있고 맛이 조금 떨어지는 미추리 부분이 있죠. 삼겹살 같은 경우 돼지가 정말 좋으면 이 미추리 부분과 갈빗대 부분이 심각할 정도까지 맛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뼈등심의 경우 한우 2+ 최상급 정도의 마블링이 돼지고기에 생기지 않는 이상 원육이 아무리 좋아도 설명드린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맛 차이가 극명하게 발생합니다. 첫째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뼈등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삼겹살보다 목살보다도 더욱더 맛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뼈등심의 첫 장, 세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자, 6번째 장, 7번째 장, 8번째 장, 9번째 장, 10번째 장, 그 다음 11번째 장까지 뼈등심의 한 대가 전부 커팅되었습니다. 우선 뼈등심에서 제가 가장 맛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뼈등심의
첫 장서부터 4장 또는 5장까지입니다. 특수 부위들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쪽의 뼈등심을 보시면 이 부분은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고기를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다 그런다면 과연 이거를 제값 내고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구워도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 고기를 구웠을 때는 거의 90% 이상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맛있다라는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뼈등심이 돼지고기 시장에 맛있는 고기로 안착되려면 좋은 원육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등심 덧살이 붙어있는 가장 맛있는 부분인 1번부터 4번대 또는 5번대까지 붙은 스펙을 유통업체들이 기준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6번대부터 시작되는 오리지널 등심 부분은 돈가스 용도로 따로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번대 이상까지도 함께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업체도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큼 가격 책정 또한 감안해서 저렴하게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실제로 몇몇 잘하는 유통업체들은 뼈등심의 가장 맛있는 부분만 따로 빼서 구이용으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돈가스용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대부분 이 뼈등심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짝꿍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중분들이 뼈등심을 맛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쪽보다 맛이 떨어지는 퍽퍽살 부분을 구이용으로 판매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원육이라는 기준조차 고려하지 않고 단순 유행이라는 이유와 수요가 몰렸다는 이유로 전문성도 없이 그리고 판매자들도 맛있게 굽는 방법도 모른 채 비싼 가격에 막무가내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뼈등심도 삼겹살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려면 그 정도의 맛의 퀄리티가 나야 된다는 말이죠. 고기는 동일하게 코팅팬에다가 한번 구워보고요. 불판에서 그냥 일반 고깃집이라고 생각하고 커팅을 해가면서 굽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소금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끔 미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일반 소금입니다. 코팅팬 위쪽에 돼지 지방으로 한 번 더 코팅해 줄게요. 자, 맛있는 쪽 그리고 맛없는 쪽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구워지는지 어떤 모양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우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이 나오는 양도 다르고요. 구워졌을 때 그 비주얼도 좀 다릅니다. 자, 우선 이 정도 구워지면요 미리 이렇게 커팅을 해 놓을게요. 자, 커팅할 때는 뼈 쪽에 살이 좀 붙게끔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갈비살이 많이 없으니까 등심 근육을 살짝 붙여서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뒤집고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이 색깔이 나오는 느낌과 비주얼도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맛있게 익고 있죠. 뼈등심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처럼 길게 커팅을 해주는 게 맛있습니다. 직사각으로. 고급 돈가스집 가면은 상로스 까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팅됐을 때 단면의 모양새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면 자체가 닭가슴살 같죠?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뒤집어주면 됩니다. 뒤집어주고요. 거의 다 구워졌고요. 빨리 빼줘야 됩니다. 이제 더 익으면은 맛없어져요. 살짝 덜 익었을 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요 등심 근육인데 지금 한번 눌러봤을 때 아마 살짝 덜 익었을 거거든요. 자, 요 정도. 자, 제가 일부러 바짝 익히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는 구워줘야 이 등심 근육을 그나마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이 좀 붙어있는 쪽. 제가 정말 신중히 잘 익혔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살코기 부분을 덜 익히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방 쪽이 좀 덜 익어가지고 약간 질긴 식감은 있는데 그나마 이 등심 근육 쪽은 수분감이 나오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닭가슴살 같은 퍼석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비드한 촉촉한 닭가슴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 뼈등심 중에서도 살코기 쪽은 숙성도 필요해 보이고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게끔 적절한 구이에 그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느껴지네요. 자, 다음 뼈등심에서 맛있는 부분입니다. 느낌 자체가 삼겹살에 굉장히 가깝죠. 지금 보면은 이 결이 나눠지는 느낌도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자, 이쪽은 이제 등심 덧살이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향과 풍미가 정말 압도적이고요.
같은 부위인데 다른 부위를 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맛의 그 층의 레벨이 달라요. 굉장히 두툼하게 꽉 잡혀있는 다양한 풍미가 느껴지는데 얘는 단일 풍미밖에 안 느껴져요. 굉장히 심심하면서 조금 더 안 좋게 표현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느낌인데 커팅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 압도적인 풍미가 느껴집니다. 같은 등심 근육이었는데도 아마 식감이 다를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등심 근육은 어쩔 수 없이 등심 근육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야, 이 두 가지의 그 레벨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뼈등심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렸는데 우리 소비자분들도 단순히 뼈등심은 사기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뼈등심에도 정말 맛있는 부위가 있고 그 값어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좋은 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끔 상생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형성돼서 이 뼈등심 부위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